자, 명상하는 거 이제 좀 가르쳐 드릴게요. 명상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나중에 위로 올라가면 어려워지기는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위에 단계들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뭐 볼링을 배운다 그러면 그냥 동네에서 잘하는 사람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나는 프로를 해가지고 내가 전 세계 1등을 해야 될 거야, 아니 필요 없습니다. 딱 그 정도만 배우면 돼요. 그래서 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절대 저런 거 내가 되게 싫어해.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붓글씨 배우다가 실패한 이유가 노상 그 양반이 짝대기만 그으라고 해가지고 도저히 나는 그냥 그 쓰고 싶어서, 내가 입선을 할 것도 아니고 무슨 작품을 낼 것도 아니고 대충 유도리 있게 가르쳐주면 지도 좋잖아. 나 이거 짝대기 계속 긋다가 포기했어요. 나 그래서 그런 교육 방식이 얼마나 잘못되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아. 그게 진짜 붓글씨를 한 단계를 쫙 올라가려는 사람은 그 방식이 맞아요. 절대 틀린 방식이 아니야. 그 선생님이 맞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체육도 생활체육이 있는 거고 프로체육이 있는 거고, 여러분이 무슨 백화점 가가지고 노래교실 가면 그냥 노래를 좀 잘하면 되는 거지. 내가 어디 가서 쉽게 말해서 노래방에서 안 꿀릴 정도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내가 무슨 어디 임영웅 할 거야?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그 정도만 딱 배우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 나중에 더 추가하실 분들이 있으면 그건 추가하면 돼요. 그때 가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도 처음부터 프로였겠어. 처음에 그냥 재밌어서 하다가 적성에 맞고 잘하니까 프로가 됐겠지. 그래서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프로 지망생이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 지망생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나쁜 머리를 어떻게 해서든 좋게 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 명상과 관련해서 일단 앉는 거 잠깐만 가르쳐 드릴게요. 앉는 거. 앉는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단 앉는 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앉으면 편합니다.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자빠져 있는 게 편하고, 몸이 많이 닿아 있는 게 편해요. 지면에. 하지만 몸이 계속 닿아 있으면 또 백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는 데는 눕는 것보다 앉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앉는 데서 제일 좋은 자세는 무릎 꿇는 자세. 저희가 무릎 한번 꿇어 보실래? 바로 꿇지 말고 발을 방석 밖으로 뺍니다. 방석으로 빼봐. 그렇게 해서 발가락을 밑에다가 대지 말고 이렇게 짚어봐. 그냥 이렇게 살짝. 그러니까 한 반쯤 발등이 방석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가슴에 손을 한번 모아보세요. 이렇게 앞쪽에 손을 한번 모아보세요. 그러면 배에 힘이 들어가고 허리가 쭉 펴집니다. 이런 자세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무릎 꿇는 게 너무 힘들죠. 숨을 한번 쉬어봐요. 들이쉬고 내쉬고 그냥 이렇게 그냥 크게 숨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흡이 맺히면 안 돼요. 이 명치에서 맺히면 안 돼요. 맺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약간 허리를 숙이거나 약간 피거나 하면 적절하게 호흡이 잘 내려가면 그러면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앉는 자세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약간 흔들어주면 좌우로, 아니 그냥 이완하는 거야. 이완하는 거.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야. 앞뒤로 흔들어주고. 우리 이런 거 잘해. 앞뒤로 흔들어주고. 한번 돌리고. 그렇게 해서 뒤쪽으로 한번 힘을 주고 앉았다가 딱 이렇게 앞쪽으로 딱 당기면 그러면 안정적 자세. 이 자세 말고 제가 권해드리는 자세는 여자 자세. 여기서 이제
남자는 못하는 자세. 여자분들은 어렸을 때 많이 했고, 이 자세 좋습니다. 아니, 양쪽으로, 다리가 양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벌리는 자세. 남자는 잘 안 됩니다. 근데 이 자세를 놓고, 허리하고 이 숨만 이렇게 보면, 이거 생각보다 편합니다. 안 되는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정도 안 되면 남장가를 생각해 봐도 됩니다. 아, 내가 엄마 뱃속에서 바뀌었을 수도 있다를 생각해도 됩니다. 이 자세 괜찮습니다. 이 자세.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양반다리가 중요하냐가 아니고 허리하고 호흡이 얼마나 잘 내려가느냐를 좀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흡이 내려가고 허리가 잘 펴져 있으면 좋은 자세. 자, 이제 양반 자세를 한번 해볼게요. 이 양반다리가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해서 그냥 앉아보세요, 한번. 그냥 아무렇게나 앉아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보통 때 앉을 때처럼. 그렇게 해서 그냥 앉은 상태에서 호흡을 한번 또 해봅니다. 그래서 그냥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래서 호흡이 걸리거나 허리가 아프면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이 앉은 자세를 가장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아주세요. 이 자세를 할 거는 아닙니다. 왼쪽 다리를 안쪽에 넣습니다. 안쪽에 넣는데 내가 내 발 뒤꿈치를 깔고 앉는다는 정신으로 발 뒤꿈 최대한 이걸 벌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벌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깔고 앉아. 약간 깔고 앉아. 깔고 앉아. 이걸 많이 벌릴수록 유리합니다. 나중에 자세가 굉장히 안정적이 됩니다. 처음에 앉을 때는 이렇게 좁게 앉으면 편한데 곧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그 다리 위에 살짝 올린다고 생각을 하셔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 몸의 중간하고 내 저 발뒤꿈치 두 개가 일렬이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 그러면 이 발을 오른발을 왼발 위에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밑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겹쳐놓으면 나중에 거기에 쥐가 나요. 그래서 안쪽으로 하나 당기고 하나는 그 앞쪽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조금 흔들어 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좀 각이 나오시는 분이 있고 굉장히 짧아 보이는 분이 있고 그래요. 각이 이렇게 좀 잘 나오시는 분들이 롱다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이 짧다 이렇게 폭이 굉장히 좀 짧다 이러면 복 있는 분들입니다. 조선시대 때 양반들 조선시대 때 양반 그림을 보면 다 이렇게 다리가 짧게 그려져 있어요. 조선시대 때 태어나지 그랬어.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쭉 뻗는 것도 좋고 너무 이렇게 쭉 뻗는 것도 좋고 아니면 바로 앞에 대가지고 아침에 개가 자고 일어났을 때 기지개 키듯이 이렇게 한번 당겨 봅니다. 허리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당겨봐. 반대쪽도 한번. 이게 척추 빼는 거예요. 눈치를 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그냥 쭉 내리는 방식도 있고 이거는 이거대로 편하고 그 다음에 짧게 할 때는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당겨내면 개나 고양이 키우면 이거 안 하던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한번 이렇게 놓고 이 짓을 하거든? 그거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 하는 거예요. 좌측, 우측, 가운데. 아니, 어려운 거 없어요, 이거. 앞으로도 놓고 앞에 손 짚고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엉덩이까지 들으면서 당겨야 돼요. 이렇게 쭉 한번 당겨봐요. 그렇게 해서 앉으면 이게 허리가 이완이 되면서 조금 편해져요. 그리고 자리도 잘 잡혀. 잘 잡혀요.
이게 기본적으로 앉는 자세. 그리고 조금 약간 좌우로 흔들어서 이걸 진동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앉으면 이게 앉는 자세 중에는 가장 편한 겁니다. 손자세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무릎 위에 편하게 놔도 되고 그냥 편한 자세가 제일 좋습니다. 보통 참선할 때는 왼손을 위로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인도 사람들은 원래 오른손을 올려요. 동아시아 사람들은 왼손을 올리고 이것도 자세가 좀 달라요. 그리고 나는 뭔가 있어 보이고 싶다. 이거 추천드립니다. 이거 추천. 이거 굉장히 있어 보여요. 진짜 뭔가 하는 듯한 느낌. 나는 비주얼을 신경 쓴다. 이거 딱. 물론 이것도 좀 다리가 길어야 각이 나옵니다. 짧은데 이것까지 하면 심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뽀대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뭐 내실이 있어야 되고 뭐 형식적인 거는 별로 아니에요. 형식적인 데서 대부분 사람들이 우월감을 많이 느끼고 행복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뽀대나는 거 이런 거 되게 그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명상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옷도 그런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이쁘게 입는 것도 좋은 거고, 좋은 물건을 사는 것도 좋은 거고, 아니, 저는 그런 건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저는 수술을 해도 좋은 거고, 그걸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다른 사람들하고 약간 다릅니다. 아니, 자기가 만족하면, 저는 이름도 바꾸라고 하고, 너무 이렇게 저한테 사인 받으러 왔다가 저 책 같은 거 이렇게 사인 받으러 왔다가 이름이 뭐예요? 이러면 촌스러운 사람은 자기도 촌스러운 줄 알아. 그래서 이렇게 복화술을 한다니까? 누구예요? 못 들어! 야, 안 들려! 자기도 촌스러운 줄 알아.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뭐하러 그 이름을 계속 가지고 가? 힘들면 그만해. 그거 가지고 간다고 그래서 무슨 나중에 비서까지 간다, 잘못하면. 그리고 거기 납골당에 이렇게 세트로 있으면, 춘자, 이러고, 아이씨! 야, 춘자. 이렇게, 누가 옆에 딴 사람 보러 왔다가, 이렇게 이름 확인하다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너무 현대적으로 지지 좀 마. 개명할 때. 티나. 티나. 그 시대에서 조금 세련된 걸로 하지, 절대 이상한 거 하지 마. 다 그 시대적인 이름들이 있거든요. 근데 60 드신 분이 뭐 세련된 이름 바꾼 거 맞박에 광고하고 댕겨.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만족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너무 과도하지 않은 걸 하면 저는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앉는 거 끝났습니다. 하는 끝났고. 자, 눕는 거 합니다. 눕는 거. 우리의 주특기 눕는 거. 저기 핫팩하고 마스크, 안대. 내가 대왕화를 지난번에 할 때 대왕화 틀어줬는데 내가 대왕화 안 틀으려고. 대왕화 틀으니까 저작권에 위배된대. 유튜브에 올렸더니 야. 3시 반까지 가면 된다 그랬니? 3시에서 4시? 그러면 4시까지 가도 되네. 예. 그럼 명상 한 2번 하다가, 가서, 하면 되겠어요. 나 이거 안 돼. 지난번에 쓰던 거 여러 개 있었는데. 자, 핫팩이거든요, 이게. 핫팩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이게 2개씩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쓰면 돼. 2씩 나눠서 쓰면 돼.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작은 핫팩이에요. 작은 핫팩. 배가 따뜻하면 정신 집중하는데 훨씬 좋아요. 단전 쪽에 따뜻하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단전호흡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호흡법을 써요. 우리는 호흡법을 쓰지 않고 핫팩을 씁니다. 우리는 바로 핫팩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이거 핫팩 처음 쓰신 분들은 너무 이렇게 안쪽에다 붙여가지고 뜨겁습니다. 이게 초반하고 다릅니다. 보살님이 이거 같이 써도 돼. 뜯었어? 응.
두 개 있어. 뜯어야 돼. 하나만 쓰시면 돼. 하나만 쓰시면 돼. 야, 여기 남는 것 좀 갖다가 딴 사람 드려라. 이게 나중에 화장실 가고 하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지면 얘기해서 또 받으시면 돼. 이거는 그리고 한번 이렇게 개봉을 하면 이거 다시 못 써. 버려야 돼. 그래서 남으면 남는 거를 야, 여기 모질르면 이거 갖고 가. 지연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거기도 하나 주세요. 남는 거. 짱박아 놔야 소용이 없어. 이건 그냥 자동으로 작동해. 자동으로 작동해. 찢는 순간 작동해. 여기 다 나눠. 그래서 화장실 가시거나 해갖고 잃어버리거나 떨어졌어요 라고 하면 그냥 달라고 하세요. 새 거를 달라고 하세요. 찾으려고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거 없어도 삽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흔들면 따뜻해요. 그러면 뒷다시를 띄워가지고 살에다 붙이면 안 돼. 고기 익는다. 고기 익는다. 이거 좋은 화상이에요. 아니, 저도 당해봤어요. 그래서 옷 위에 붙여야 되는데 옷 안에 옷에 붙이지 말고 아주 바깥쪽 말고 아주 속옷 말고 중간쯤에 붙이세요. 중간 옷에다. 왜? 뜨거워. 그리고 너무 뜨거우면 그냥 띄세요. 아니면 위쪽에 붙이거나 배꼽 밑에 붙이는 거예요. 배꼽에서 한 이만큼 밑에. 거의 단전이라 하거든요. 배꼽에서 한 2, 3cm 정도 아래쪽에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종이 꼭 띄어서 붙여야 돼. 종이 안 띄고 배 위에다 이렇게 놔가지고 제 건 안 따뜻해요. 이런 분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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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따뜻하면 배가 따뜻하면 기분이가 좋아요. 알아서 뜨거우면 띄겠지. 참지 마. 아무튼 너무 뜨거우면 참지 마. 참지 마. 다 붙이셨어요? 그리고 이게 원래 한 7, 8시간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까지는 갑니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띄면 되고, 그 전에 떨어지신 분은 또 받아가시면 돼요. 움직이다 보면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어. 자, 안 돼. 어떻게 쓰는 건지는 알죠? 한쪽에 코가 있어. 코가 밑에 쪽이야. 내가 참, 이거 억장이 무너지는데, 야, 그리고 이게 안쪽이, 이게 툭 파인 쪽이 눈깔이다. 이거 뒤집어가지고, 눈깔 누르지 마. 이런 거를 설명을 해야 됩니까? 있어. 내 건 코가 없어요. 야, 뒤집어. 그래서 머리가 기신 분은 저걸 하면 되고, 그 뒤에 찍찍이를 뜯어서 하시면 되고, 머리가 짧으신 분은 그냥 뒤집어 쓰면 돼요. 그리고 찍찍이도 안 해도 돼. 그냥 뒤집어 써도 돼. 한번 써봐. 별거 없어. 나중에 한겨울에 만약에 내가 이거 하려면 할 때는 뭘 할 생각을 했었냐면 눈을 따뜻하게 하는 핫팩이 있어. 그걸 쓰려고 했었어. 그러면 또 눈이 따뜻해지면 기분이가 좋아져. 그래서 뒤집어 쓰면 돼요. 그렇게 해서 뒤집어 쓰고 나중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한번 눌러가지고 빛이 좀 차단되게. 끝. 자, 이거 지금까지 한 거 나 못 알아듣겠다. 못 알아들으면 내가 인간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핫팩을 종이를 띄고 사료에 붙이지 말고 옷에 붙인다. 그리고 뜨거우면 띈다. 그리고 코 있는 걸 밑으로 해서 쓴다. 끝! 자, 이제 방석을 길게 깔아. 그리고 비계가 필요하신 분은 위에를 접어. 오케이? 나는 비계 별로 없어도 돼. 이러면 두 분이 발을 양쪽으로 이렇게 대세요. 그러니까 머리를 바깥쪽으로.
그다음 한 분은 머리 바깥쪽으로, 한 분은 안쪽으로 그렇게. 그래서 발길이 닿게. 발길이 닿게. 보살님 머리를 이쪽. 아니 안 닿아도 돼. 발 쪽이 서로 보게. 방석이 필요하면 아니 비계가 필요하시면 접고 나는 비계 없어도 돼 이러면 접지 마세요. 사람마다 이거는 뭐 비계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발길이 닿으면 안 돼. 떨어져야 돼. 좀 벌어지면 돼. 배가 따뜻합니까? 배가 따뜻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자, 마스크 안대 쓰지 말고, 안대 쓰지 말고 설명을 할 건데 안대를 끼고 있으면 그냥 누워서 들으세요. 누워서 저를 보고 들으세요. 누워서 저를 보고. 안대 끼고 있으면 뭐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 여기 봐봐. 여기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마를. 아니 누워서 그냥 편하게 누워서 자빠져서 이렇게 만져봐. 그리고 좌우로도 이렇게 만져봐. 세로로 만져보고 좌우로 만져보고. 그럼 약간 푹 패인 데 있지? 푹 안 패였습니까? 눈썹 사이 말고 눈썹보다 좀 위쪽입니다. 거기가 패입니다. 거기가 안 패여 있으면 내가 지구인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 그렇게 해서 거기를 세게 눌러. 세게 눌러. 세게 누르면서 손을 띄었을 때도 그 자리. 이런 느낌. 거기가 어디냐면 부처님의 그 백호 박힌, 보석 박힌 데. 그 자리. 익숙하면 이렇게 세게 안 눌러도 되는데 처음에는 거기에 정신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누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딘지를 못 찾아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조금 세게 눌러놓으면 여기에 집중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자리에다가 정신 집중을 할 거예요.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배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인도 명상이나 이런 쪽은 머리를 중심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배를 중심으로 안 해도 되는 게 배에는 핫팩을 붙였잖아. 내가 핫팩 붙이는 거 보고 누가 굉장히 놀라던데 명상하는 사람이 되게 놀라더라고. 야, 저 기발한 방식을 쓴다. 근데 관계없어요. 도구를 많이 쓸수록 더 좋아. 뜨거우면 적절히 띱니다. 적절히 띄어서 밖으로 빼. 참지 말고. 고기 익는다. 자, 그리고 거기에 정신을 집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숨을 한번 쉬어봅니다. 숨을 쉬어서, 그냥 누운 상태에서 숨을 쉬어봐요. 숨 쉬는 게 편합니까? 가슴에 맺힙니까? 맺히면 다 불편한 거야. 맺히면 불편한 거야. 최대한 편한 상태로 놓고,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프신 분이거나 좀 이렇게, 가슴 쪽이 자꾸 뭐가 좀 맺히는 것 같다 그러면 무릎을 약간 이렇게 꺾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무릎을 세우거나 아니면 나중에 저 방석을 하나 더 달라 그래서 무릎 밑에 공구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에요. 대충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평생 뭐 안 누워본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명상의 기본은 초반 명상의 기본은 오래 하는 게 아니고 짧게 하되 똑같은 자세로 해야 되고 그 시간 동안 안 움직여야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5분 정도, 5분이나 10분을 할 건데 그 시간 동안 안 움직여야 돼. 한 자세로 그대로. 그 핫팩이 뜨거우면 그렇게 옆에다가 완전히 저렇게 던져놓지 말고 겉옷 위에다 붙여. 겉옷 위에다. 딸구리 쳐놓지 말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간단하게 해볼게. 간단하게 어떻게 하냐?
안대를 다 작용해 봅니다. 안대를 쓰고 안대를 한번 눌러줘. 안대 착용하고 안대 한번 살짝 눌러주세요. 거기 빛이 안 들어올 수 있게. 핫팩 붙인 데가 따뜻하지? 따뜻하지? 거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미간에다가 의식을 집중하고 손은 어떻게 해도 됩니다. 손은 그냥 펼치고 있어도 되고 가슴에 모으고 있어도 되고 깍지를 끼고 있어도 되고 괜찮아요. 그런데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할 때도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번에 해야 될 때도 똑같아야 되고 그리고 한 번 해봤는데 조금 힘든 것 같아. 이 자세가 나한테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자세를 내가 찾아내면 돼요. 별로 어렵지는 않아. 그래서 그 자세로 미간에다가 정신을 집중하고 그 핫팩 붙인 배가 따뜻한 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미간에서 손가락으로 눌러봤던 거기에 조그만 좁쌀 같은 흰 빛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고 배 밑에 따뜻한 핫팩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한 5분 정도만 살짝 그러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느낌만 느끼라는 거예요. 어떤 건지 제대로 하는 건 아니고 지금이 3시 15분, 20분까지 5분만 미간에서는 흰빛이 보인다고 생각하고 핫팩의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핫팩이 잘 안 따뜻한 것 같으면 그쪽에 손을 올리시면 돼요. 핫팩 근처로 손을 갖다 대시면 금방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크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5분만 그대로 있겠습니다. 미간에는 흰 점, 배는 따뜻하고 이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두 가지만. 뜨거우면 뛰셔도 돼요. 지금은 제대로 명상을 하는 게 아니고 기본 자세를 익히는 거니까요.
자, 머리를 기지개를 한번 켜보시고 몸만 살짝 일으켜 보세요. 뭐 자세를 잡고 뭐 제대로 앉으실 필요는 없고 기지개 킨 상태에서 살짝만 일어나. 안 돼, 벗어야 됩니다. 잔소리 할 겁니다. 별거 없죠? 자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래요. 이런 짧은 시간에 잘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핵 공격을 직접 받지 않더라도 않는 이상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 뭐 이런. 아니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이제 저거 할 겁니다. 이제 눈으로 여기를 집중하는 거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눈을 감은 상황에서 미간에다가 이렇게 여기 지금 또 여기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여기를 계속 이렇게 만져서 눌러야 돼요. 초반에는 그런 겁니다. 초반에는. 나중에 익숙해지면 굳이 안 해도 돼요. 내가 눈만 감아도 어느 자리인지 정확하게 알겠어 라고 하면 안 해도 돼. 초반에는 익숙해질 때까지는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의식을 이렇게 점 하나를 찍어 놓고 흰 좁쌀 같은 걸 점 하나 찍어 놓고 의식을 집중하면 눈가리가 약간 모입니다. 근데 눈을 너무 모으면 머리가 아파요. 눈이 쏠려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의식만 놓고 자연스럽게 눈은 이렇게 감은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앉아서 할 때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일 그냥 방에서 많이 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면 저는 쿠션, 완전 눕는 것보다 오히려 쿠션이 편해요. 쿠션. 등받이 쿠션 큰 거 있잖아. 그런 거 써보세요. 그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은 그런 정도로 하시면 되고 배 따뜻하니까 기분 좋죠. 그죠? 그리고 이게 명상은 행복한 거고 힘든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막 극기를 해가지고 내가 뭘 이렇게 달성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러면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장난하듯이 살살 하면 돼요. 장난하듯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명상하다가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거 꼭 생각하세요. 안 죽는다더라. 왜냐하면 이제 조금 몇 번 해보면 이게 땅으로 꺼져가는 것처럼 이렇게 쫙 빨려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무서울 수도 있어. 명상하다 뒤진 놈 없다더라. 그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섭다는 생각이 들면 그 현상이 차단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는 자는 거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거하고 재미없다도 하나의 문제점이에요. 재미없어도 하기가 싫은 거고 여러분도 그랬잖아. 공부하려고 하면 갑자기 책상에 청소를 해요. 왜? 재미가 없으니까. 괜히 정리를 해. 보통 때 안 하다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무섭다는 생각이 들면 자꾸 나 자신을 차단시켜. 그 단계로 못 넘어가. 그리고 자꾸 자버릇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명상만 하면 자. 숙면 유도 프로그램. 아니 가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가치로 쓰면 돼. 그렇지만 그 사람은 다른 방법을 배워야 돼. 그 방법은 이제 이게 이제 반복되잖아요. 그럼 조건 반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상태가 되면 내 몸이 자는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여. 아니 진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도 많이 주무셔야 됩니다. 많이 주무시면 그런 상황에서도 잠이 안 와요. 인간이면 잠 안 와. 많이 잤는데 그 상황에서 잠을 자 이러면 그러면 내가 신인종인가 새로운 인류인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대부분 피곤해서 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불 안 나오셔도 되고
아침밥도 안 드셔도 돼. 그냥 푹 주무시고 내일 우리 몇 시에 모이죠? 8시인가? 8시까지 어찔비찔 하면서 방에서 뒹구적거리세요. 그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침밥은 몇 시에 먹지? 6시 반? 안 드실 거를 권합니다. 물론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이번 놓치면 죽을 때까지 못 먹는다는 소신 속에서 꼭 드시는 분이 있는데 안 드셔도 됩니다. 안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좀 그리고 일찍 여기서 불이 꺼지거든요. 여기서 절에 공식적으로 불이 꺼지는 시간이 9시입니다. 9시 이후가 되면 그냥 조그맣게 얘기하거나 뭐 이런 거는 가능해도 절대 시끄럽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9시에 불이 꺼져서 그 다음 날 뭐 8시에 움직일 정도가 되면 7시에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 전에 인간이면 다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푹 주무시면 그렇게 잘 잠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럼 어떤 단계로 되냐면 그걸 이제 성성적적이라고 하는데 자는 상태는 아닌데 움직이지도 않는 상태로 넘어갑니다.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들이 명상 상태를 사실은 다 경험을 해봤어요. 안 해본 게 아닌데 그게 명상인지를 잘 모를 뿐이야. 시계를 맞춰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벌떡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저도 이제 시계를 맞춰놓고 일어나는데 시계를 맞추면 시계를 끄죠.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눌러놓으면 그러면 5분 뒤에 또 울려. 또 이렇게 눌러놓으면 5분 뒤에 또 울려. 몰라요. 다른 스마트폰은 모르겠는데 저 건 울리면 여기 배터리가 나오면 배터리를 움직이면 다시 안 울려. 그리고 옆에 걸 눌러놓으면 5분 뒤에 또 울려. 또 울려. 그걸 스누즈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계도 일반 시계도 탁상 시계도 그런 기능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5분 뒤에 울리면 그 5분 동안의 시간이 보통 때는 그냥 이렇게 좀 잘 때도 있고 뭐 별 그런 게 있는데 어떤 때는 그 5분 동안 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확 깬 것도 아니고 시간이 평온하게 쫙 깔리면서 가는 때가 있어. 그리고 되게 길게 느껴져.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져. 그래서 야 이거 시간 5분 훨씬 더 지난 것 같은데 이거 시계 안 울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해. 근데 상태가 좋으면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그리고 상태가 안 좋으면 시간이 겁나 빨리 갑니다. 여러분 1년도 금방 가죠. 상태가 안 좋아서.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하루가 참 안 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냥 뛰어나가서 한참을 놀아도 하루가 안 갔어. 근데 지금은 대가리만 돌리면 일주일이 가. 벌써 목요일이라고? 저도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 신년 계획을 짜기 전에 서너 달이 가. 새해가 바뀌었어요. 뭐 이러다가 요즘은 너무 빨리 가가지고 달력을 못 넘겨. 달력이 늦게 넘어가. 그래서 깨어있는 상태가 되면 각성 상태가 되면 시간이 느리게 가요. 그게 지가 좋은 걸 할 때도 느리게 가. 시간이 좋은 걸 할 때도 시간이 느리게 갈 때도 있고 빠르게 갈 때도 있어. 야 이게 내가 잠깐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갔다고도 있어. 그리고 진짜 좋은 걸 뭘 하고 있으면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가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이 나중에도 또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느껴. 죽을 때도 인생이 파노라마 같이 쫙 지나가는 거를 불과 몇 초 만에 느껴요. 그리고 급박한 상황에서도 그걸 느껴요. 저도 몇 번 그런 거를 현상 속에서 느꼈는데 그거는 교통사고 당할 때. 야, 그 짧은 순간인데 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실제로 옆에서 보면 더삭 하는 거 끝이야. 불과 1, 2초도 안 되는 상황에서 끝나는데 야,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엄청나게 많이 들어. 그게 느리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집중이 잘 되면 시간이 느리게 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나도 몰라. 그거는 나도 몰라. 그냥 들은 얘기에 썰이에 썰.
양궁 선수는 관역이 크게 보이고 진짜 야구를 잘하는 야구 선수는 야구공에 실밥이 회전하는 게 보인다. 야구공에 실밥이 있거든요. 108개로 이렇게 꼬매놨는데 그게 회전하는 게 보인다. 근데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있지만 진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왜? 그런 얘기가 야구 선수들한테 계속 들리고 그게 가능하니까 걔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밖으로 치겠다, 이쪽으로 치겠다, 왼쪽으로 치겠다가 가능해요. 그 사람들은. 물론 우리는 실밥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공 자체가 안 보여. 서 있으면 공이 안 보여. 날라오면서 회전하는 그 실밥이 보이는 거는 둘째치고 공 자체가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못 치지. 그러니까 헛방 치는 거지. 근데 걔네는 그러니까 아주 최고급에 오른 선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쩌리들 말고. 근데 걔는 그걸 보니까 내가 밀어쳐야겠다, 당겨쳐야겠다. 그 순간적으로 저 공이 저렇게 회전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치겠다가 나오잖아. 그건 뭐냐면 집중된 거예요. 그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집중돼서 그거를 훨씬 더 크게 보는 거죠. 우리 그 양궁 대표 선수들 그 관역 이렇게 하면 그 진짜 중앙에다가 전곡에 맞춰서 그 렌즈 깨는 거 이런 거 봐봐. 야, 저게 우리 같은 노안은 서서 그냥 보이지도 않는데 관역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맞춰서 연발로 깨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걔네한테 얘기해보면 관역이 커진다는 거다. 사격 선수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하거든요. 우리는 그 관역이 커진다. 현실적으로는 없는 얘기고요. 당연히 불가능한 얘기지만 그 선수는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게 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거 못 느껴요? 그게 사생팬들 느끼는 건데, 사생팬들.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이렇게 만나면 뒤에 있어도, 섞여 있어도 걔만 보여. 너만 보인단 말이야. 이게 나온다고. 딱 이게. 그런 거 알아? 여러분이 결혼한 분이 그런 분이었잖아. 그렇게 믿어. 그렇게 믿어. 그래, 행복한 거야. 그렇게 믿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5분 동안 느끼는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을 맞춰놓고 5분 동안 느끼는 것 같은 그런 평온한 상태로 딱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목표예요. 그걸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리고 정신 집중만 되면 그거는 스스로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재미있게 볼 때,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게임이나 뭐 이런 거 재미있게 할 때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사실 사람들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 그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최대 객관적인 이걸로 보면 신체가 느리게 작동하는 것 같아. 그래서 화장실도 안 가고 배도 안 고파져. 그거는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지만 여러분 자녀분들 중에서 남자애가 있으면 게임할 때 날을 새는데도 애가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어. 거의 산매 속에 있어. 아니 밥은 내가 조절해서 내가 조금 좀 늦게 먹지가 가능하지만 화장실은 내가 쉽게 조절을 못해요. 나오는 걸 어떻게 해. 맞잖아. 화장실 참으라는 게 훨씬 밥 참는 것보다 힘들지. 맞잖아. 근데 걔네 봐봐. 화장실 가나?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그건 의지로 하는 거 아니야. 의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집중 상태가 되면 신체가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느려져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지금. 또 누워서 살짝 자빠져서 머리에 요 이마에 빛이, 그리고 침 넘기는 게 만약에 침이 내가 넘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들면 지금 이 목이 좀 안 좋은 겁니다. 목 자세가. 그래서 침이 저절로 넘어가는 정도까지, 그거는 내가 비계를 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결정이 돼.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각도가 잘 유지가 되고 내가 몸이 큰 문제가 없으면 침이 저절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맞다, 입 가르쳐줘야겠다. 입을 혀를 이게 치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윗니에 뿌리에다가 혀끝을 대. 그 된 상태에서 공기를 쭉 빨아내. 입안에 있는 공기를 쭉 빨아내. 그러면 침이 안 생겨. 침이 안 고여.
보통 때는 침이 고이고 안 고이고 침을 삼키고 안 삼키고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명상을 하려고 누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 이거 삼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큰맘 먹고 삼키면 꿀떡 이렇게 삼키게 돼. 아, 이거 되게 재밌는 현상이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예민해져서 그래요. 예민해져서. 그게 되고 있는 겁니다. 안 되면 보통 우리가 살 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다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하루 종일 침을 삼키고 침이 생기고 생기고 하고 있겠지. 근데 그런 생각 가지고 지금 침을 삼켜야 되나? 이런 생각 하는 적 없다고. 그래서 예민해져서 그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삼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요 위에 이 뿌리 위에 뿌리에다가 혀끝을 대고 싹 이렇게 공간을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침이 안 고요. 그리고 앉아서 할 때는 침이 고이면 살짝 고개를 들면 돼. 이렇게 조금만 들면 그게 없어져. 그래서 그거 한 가지. 그리고 또 몸이 가렵거나 이런 몸 위에 개미 같은 게 지나가는 느낌 이런 게 들 수도 있어요. 그것도 다 예민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보통 때는 못 느끼는 건데 예민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올 거야.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게 없어요. 집중이 안 되는 게 맞아. 왜? 한 게 없어. 그냥 잠깐 얘기하고 5분 동안 숨 한 번 쉬고 자세 한 번, 몸 한 번 푼 거야. 끝이야. 근데 뭐 하자마자 잘 돼요 이러면 그럼 대박. 자, 누워서 또 제가 설명하는 게 어려워요? 아, 이게 설명을 잘해서 그래. 내용이 쉬운 게 아니고 설명. 자, 저 안대를 하시고 코 있는 데가 밑에요. 코 있는 데가 밑에. 안대를 하시고 미간에 빛이 있다라고, 쌀알 같은 게 하얀 게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배는 따뜻하고, 이제는 배를 생각하지 말고 미간을 기지개는 한번 피십시다. 누워서 이게 자세 한번 잡고 기지개 한번 켜고 위로 한번 쭉 팔 한번 뻗어서 하고 팔을 아까 놨었던 자세로다가 놓고, 이제 배는 신경 쓰지 말고 미간에 있는 그 조그만 좁쌀이나 안 그러면 쌀 같은 거를 딱 놓고 거기에서 빛이 난다. 그 생각만 하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자연스럽게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 돼요. 그리고 의식은 집중만 계속하면 호흡은 저절로 부드럽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호흡을 진도를 나가고 싶으신 분은 내쉬는 숨을 집중해서 내쉬는 숨에 조금 더 무게 비중을 두고 호흡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로 5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지금 40분이니까 45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는 그냥 따뜻한 상태로 방치해 두시고 미간에만 이번에는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눈을 그 까만 상태에서 약간 뜬다 비슷하게, 눈을 직접 뜨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집중을 하고 거기에 하얀 빛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들이쉬고 내쉬고 편안하게, 내쉬는 숨을 조금 더 이렇게 길고 어떻게 보면 무게 비중을 내쉬는 숨에 둔다, 이런 정도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좀 길게 내쉰다는 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머리 위로 기지개를 한번 끼시고요. 몸을 좌우로도 한번 이렇게 비틀어 볼까요? 이렇게. 예. 그리고 그 누운 상태 그대로 들으세요. 그대로. 미간에 한번 또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요. 눌러봐요. 자, 이번에는 지금 약간씩 더 해가는 거예요. 방식을 약간씩 더 해가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이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자, 미간에다가 의식을 집중하고 똑같이 거기가 이제 쌀알 같은 게 하나 환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다에 누워 있다고 생각해. 내 몸이 지금 바다에 누워 있다. 바다에 누워서 떠 있다. 떠 있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미간에다가 의식을 집중한 상태에서 들이쉬고 내쉬면서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파란 바닷속으로 내가 사부작 가라앉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숫자 100을 한번 세볼게요. 100부터 99, 98 마치 엘리베이터처럼 하나를 셀 때마다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가 줄어드는 거예요. 들이쉬고 내쉬면서 99, 들이쉬고 내쉬면서 98, 들이쉬고 내쉬면서 97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점점점 내 몸이 지금 그 상태 그대로 바다 위에 떠 있다가 밑으로 쫙 가라앉는 거예요. 쭉 가라앉는 거예요. 그렇게 한 5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세면서 점점점 내려간다. 누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바닷물 색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깜깜해지겠지 나중에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5분만 또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머리 위로 기지개를 한번 기시고 몸이 가라앉는 것 같이 현기증이 느껴지면서 미간에서 빛이 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정상입니다. 몸도 한번 비틀어봐. 이렇게 좌우로. 아니 그렇게 비틀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몸을 좀 틀어봐. 예, 그래서 몸 좀 편하게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스트레칭. 좀 땅속으로 꺼져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던가요? 눈앞에 흰 빛이 보여요? 뭐가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면 그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만해. 이제 일어나야 돼. 일어나. 그냥 즐겁게 하면 돼요. 너무 막 이렇게 막 의식하고 힘들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서수남 노래교실 하듯이 그냥 즐겁게 하면 돼요. 예.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일어나셔야 되는 이유는 아까 3시에서 4시 사이에 옷을 받고 방을 배정 받아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 시계를 보면 53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다 그대로 다 놓고 가셔도 돼. 나중에 그대로 다 있을 겁니다. 여기 뭐 귀중품만 가지고 가셔서 저 템플 옷을 받으시고 방을 배정 받으세요. 저기 뒤에 우리 지연이를 따라가면 돼. 네, 지금 일어나셔서 가셔서 여러분 짐들을 그쪽에다가 방에 갖다 놓으시고 귀중품은 계속 가지고 다니셔야 돼.